지난 10월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쇄신을 보여달라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어.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는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걸까? 변곡점을 맞이한 윤석열표 국정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 우선 이야기 시작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바로 지난 10월 11일에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야.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치권에 매우 중요한 선거였는데, 왜냐하면 내년 4월이 총선이거든. 총선을 앞둔 마지막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야 후보 모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앞세워 적극 비판하기도 했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압승이었어. 혹자는 강서구가 야권의 강세지역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지만, 강서구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08년부터 내리 3선을 했던 곳이야. 직전 구청장도 이번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던 김태우 후보였지. 그렇다면 민심은 왜 민주당을 뽑았을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건 구호인데, 이걸 지금 상황에 빗대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이 유죄를 때린 보선 유책자를 8.15 특사로 사면 복권을 했어. 사면도 놀랄만한 행보인데 복권까지 해서 김태우 후보가 다시 그 자리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 자신의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원과 당규도 무시하고 말이야. 물론 김태우 후보가 보궐선거 비용 40억은 애교로 봐달라고 한 발언도 이번 선거 결과에 한몫했지만, 대통령의 행보가 민심을 등 돌리게 한 거 아닐까? 둘,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해준 걸까? 김태우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거든. 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후보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2023년 대법원은 유죄 판결로 김 후보의 구청장직을 박탈했어. 김 후보의 특별 사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익제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의미로도 볼 수 있었어. 그렇기에 김태우 후보를 특별 사면 복권한 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승부수를 띄웠는데 참패를 당하니 어떻게 됐겠어?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4%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2%를 기록했어.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라고 해. 그래서일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 그리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보수 언론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대통령의 오만과 정권 심판론으로 짚고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지. 얼마나 변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셋,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겠다며 직무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했잖아. 용산에서 새 시대를 연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했을까? 윤 대통령은 17개월 동안 무려 18번째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없이 단독으로 장관을 임명했어. 최근에는 5.16과 12.12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지. 또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람을 문체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해 개각을 밀어붙였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에는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는데, 낙태죄가 위헌인지 묻는 사항에 합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고,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아 이상민 장관의 손을 들어준 사람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건데,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후 이 후보자가 재판관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된 게 좀 의아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사이인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 또 예산이 없다며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더니 우리 민생과는 동떨어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예산을 증액하고, 논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에는 123억 원을 편성했어. 또 순방 예산 249억 원을 모두 탕진하고, 지난달에는 추가로 예비비 329억 원을 편성했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더니 영업비가 어마어마해. 제왕적 대통령을 안 하겠다면서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꾸리더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제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이 참 역설적이야. 이렇게 수직적이고 독단적인 행동들이 쌓여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닐까? 지난 10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반성의 말을 한 거거든? 진심으로 반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대통령이라는 무게에 대해서, 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야.
돌아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주기 되는 날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다음 주엔 더 핫하고 재미있는 이슈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그럼 안녕.